오늘 제가 이제 교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정말 또 많이 했는데 5가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5가지를 오늘 모두 상세하게 얘기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각 5가지 주제별로 생각나는 것들 편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아 볼게요. 첫 번째 주제는 뇌신경 가소성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머릿속에는 신경세포라는 것들이 꽉 차 있죠. 자세한 거는 김주환의 유튜브에 신경가소성 별도로 한 꼭지 강의한 게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어린애가 태어나면은 여기 뇌세포가 꽉 차 있어요. 우리 뇌세포, 신경세포들은 여러 가지 기억을 하죠, 메모리. 그래서 그 기억들이 쌓아진 게 우리 셀프고요. 그래서 기억이 없어지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셀프도 사라지죠. 근데 기억은 신경세포, 그 뉴런 이렇게 생겨가지고 끼따랗게 나와 있는 거기 안에 정보가 들어갈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뉴런과 뉴런 사이가 어떤 애와 어떤 애가 어떤 패턴으로 연결되는가. 그리고 그 연결 구조, 연결망이 자꾸 바뀌죠. 그래서 그걸 바뀔 수 있도록 그 플렉시빌리티를 주는 게 시냅스 연결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아주 비효율적인 메커니즘으로 돼 있죠. 전기 신호 갔다가 화학 신호로 바뀌어서, 화학 신호라는 건 단백질 알갱이, 즉 뉴로 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아드레날린, 무슨 옥시토신 뭐 이런 것들,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뿜어져 나오고, 그러면 그 다음 애가 그걸 받아들여서 깜짝 놀래 흥분해가지고 또 전기 신호 보내고, 전기 화학 신호, 전기 화학 신호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는 거죠. 신호를 효율적으로 보내려면 쭉 연결해서 전기 신호 보내면 돼요. 그리고 시냅스 같은 연결 뭐 그런 걸 왜? 근데 그렇게 쭉 연결시켜 보면 변화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맨날 얘가 자극받으면 쭉 연결돼 있으니까 그냥 쭉 회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뇌는 그렇게 되지 않고 얘가 자극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애가 자극받을지가 수천 수만 가지, 진짜로 실제로 수천 수만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런 하나가 평균 수천 개랑 수만 개 연결돼 있으니까, 평균 10,000개랑 연결돼 있으니까 어떤 뉴런 하나가 자극을 받았을 때 다음에 10,000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특정한 애만 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활성화, 이런 그 패턴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타타타타타 연결되느냐가 곧 메모리예요. 그게 메모리, 기억이. 그래서 그 기억 중에서도 이제 계속 어떤 패턴으로 활성화되면은 굳어지죠. 그러니까 어느 길을 우리가 사람들이 계속 다니면 오솔길이 생기죠, 숲속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쫙 있는데 얘를 맨날 쓰는 애는 그게 그 인결망이 강화되죠. 그리고 쓰지 않는 애는 사라지죠. 그게 어린애가 태어나서 우리 성인으로 성장할 때 일어나는 소위 말하는 가지치기, 나뭇가지 치는 거 있잖아요. 프루닝, 가지치기 이런 게 일어나죠. 가지치기가 일어난다는 건 출발점은 뭐예요? 출발점은 연결이 꽉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만 2세까지는 꽉 연결망이 늘어나요. 엄청 연결이 잘 돼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럼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만 2살부터 10대까지 쭉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가지치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쓰는 애들은 남고 더 두꺼워지고 오솔길, 연결망이, 안 쓰는 애들은 사라지죠. 그게 학습 과정인 거고, 그게 대표적인 뉴로플라스티시티죠. 신경 가소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훈련한다. 뭐 피아노 연습한다. 그럼 피아노 연습하는 게 어디 남아요? 손가락 근육에 남나? 아니요. 손가락 근육을 컨트롤하는 뇌신경 시스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자꾸 그래서 모든 훈련을 할 때 어떤 뭐 운동이든 뭐 훈련할 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좀 전에 여러분들이 한 배경자 알아차리기, 이건 강력한 셀프 리퍼런셜 프로세싱을 뇌과학적으로 볼 때 자기 참조 과정을 일으킵니다. 내가 나를 돌이켜보는. 그러니까 맨날 밖에 것만 보고 있다가 맨날 밖에 걸 보는데 이거 맨날 보고 있어. 열심히 보고 있어. 근데 얘가 쭉 사라져 버려요. 마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사라져 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사라지네? 그럼 내 어텐션이 어디 가겠어요? 얘가 쭉 나 이걸 보는데 얘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대상이 없는 인식만 있죠. 보통 인식 주체랑 인식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사라져 버려요. 그럼 인식 주체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한 거예요. 종소리는 저절로 사라지잖아요. 근데 종소리 듣고 있는데 종소리 사라져 버려요. 그럼 인식 주체만 있게 되잖아요. 그걸 자꾸 하면 그때 강력한
자기 참조 과정이 일어나죠. 그 자기 참조 과정이 일어날 때 쓰는 게 MPFC 중심의 특정한 그런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쓰고 또 쓰고 이걸 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기분이 차분해지고 행복해지고 이상하다. 아까 좀 뭔가 걱정이 되고 두려웠는데 그런 느낌이 좀 사라지네. 이런 게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뇌가 그렇게 굳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훈련, 모든 습관, 또 인간이 자랄 때 있는 게 이 뇌신경 가소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 약간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 많은 것이랑 좀 연결지어 보면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약간 부정적인 습관들의 반복이거든요. 또는 부정적 감정과 어떤 스트레스를 느끼는 이런 것들의 반복인데 이런 습관들을 결국에는 뇌 안에 이제 회로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회로가 변화 가능하다는 게 이제 뇌 신경 가소성에 의해서 주는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쁜 습관의 회로를 바꿀 때 어떤 행위들 또는 어떤 자극들이 조금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나쁜 습관을 바꾸려면 나를 불행하게 하는 내 마음의 습관, 행동의 습관을 바꾸려면 한 가지만 확실하면 됩니다. 딱 한 가지.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 이것만 확실히 있으면 돼요. 아니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아무 문제 없고 지금 행복한데 이런 상황에서 행복을 안 하고 그러면 내가 이래도 되나? 불안해요. 그리고 불행을 찾아다녀요. 너 어디 트집 잡을 거 없나? 내가 어디 화날 대상이 없나? 어느 짜증낼 대상이 없나? 그 상태가 디폴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제발 좀 원하세요. 진정한 내 행복을 원하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위해서 일단 좀 살아야겠다. 지나치게 그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진정한 이기주의가 이타주의랑 바로 통해요. 아까 계속 강조했죠. 그걸 해야 돼요. 진짜 좀 이렇게 오늘 얼마나 날씨 좋아요. 그죠? 아주 화창한 날씨, 많이 덥지도 않고 청명한 이런 날씨에 이 어두컴컴한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좁은 의자에 앉아서 있는데 그러면 뭔가 내가 계기를 말해. 계기. 진짜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세요. 나 이제부터 행복해질래. 그걸 뚜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이제 알아차림 있죠? 배경자의 알아차림. 알아차리고 내 행동이나 내 마음을 흐르는 걸 보세요. 불행을 찾아다닐 거예요. 불행을 찾아다닌다고. 인스타 올리면 그 다음에 누가 욕하는 댓글 없나? 막 불행을 찾아다닌다고. 엄청 찾아다녀요. 그리고 그런 불행한 일이 탁 튀어나오면 내 이럴 줄 알았어. 제발 그러지 마세요. 행복을 찾아다니라고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예를 들면 누구요? 이런 사람을 찾아다녀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 진짜 내가 나를 원하는 거, 이런 거예요. 내가 나를 케어하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돼요. 난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면 진짜 행복해지는 법, 제 강의를 보세요. 진짜 행복해지는 법은 결론이 뭘까요? 진짜 내가 행복해지는 법,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딱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결단. 나 지금 결단 내릴 거야. 난 이제 행복할래. 끝.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결단. 나의 결단이에요. 나는 지금부터 행복할 거야.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게 곧 unconditional happiness의 시작이에요. unconditional happiness는 무조건 행복해 이게 아니라 무조건, 조건 없이 어느 누구나 어느 어떤 상황에 depend on 하지 않고 조건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살이 빠지든 아니든 내가 사업이 망하든 안 망하든 무슨 일이 생기든 난 행복할 거야.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게 되나? 그것만이 돼요. 행복한 건.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happiness in disaster예요.
차라리 디제스터, 재앙을 찾아다니세요. 그럼 재앙을 찾아다니다 불행해지라고? 아니, 그 재앙 속에서도, 그 재난 속에서도 아예 사업을 말아먹어봐. 사업 말아먹고 쫄딱 망한 속에서도 내가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게 unconditional happiness. 그래서 진짜 행복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행복이에요. 내가 너랑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난 행복해. 나는 이 사업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 나 완전 다이어트 실패하고 다시 10kg 쪘음에도 그래도 난 행복해. 이걸 먼저 해야 돼요. 누구의 평가 어떤 거가 아니라 내가 결단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느 조건에도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벌면 잔잔하게 행복해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돈을 벌면 두려워져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욕심이 생겨서 더 벌려고 그러고, 왜냐면 그래야 더 안심이 될 줄 알고. 그래서 계속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행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타인의 인정을 얻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냥 오늘 이 순간 결단을 내리세요. 난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알았어, 난 이제부터 무슨 일이 생겨도, 재난이 생겨도 불구하고 행복할 거거든. 아니 몸은 불구하고도 행복한데 행복 안 할 수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그걸 향해 가야 돼요. 그게 불안감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에요. 불행을 쫓지 말고 행복을 결단을 내립시다. 네. 죄송합니다. 짧은 질문에 긴 대답입니다. 이제부터 대답 좀 짧게 할게요.